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이자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적의 포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하루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이야기는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유럽의 전쟁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쪽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소련은 말 그대로 피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영국과 미국에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쪽에서도 전선을 열어달라고요. 독일군의 전력을 동서로 나눠버리지 않으면 소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이 요청을 모른 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기와 준비의 문제였죠. 1943년 11월 새 연합국 정상이 이란 테헤란에 모여 드디어 합의했습니다. 서유럽 침공을 1944년 안에 실행하기로요. 이 회담을 테헤란 회담이라 부릅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였습니다. 1944년 1월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작전 전체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작전의 이름은 오버로드 작전, 한국어로 풀면 패권 작전 정도 됩니다. 스케일만큼이나 이름도 묵직했죠.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총성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속임수였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상륙 지점으로 결정하자마자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군도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독일은 프랑스 해안선 전체에 이른바 대서양 방벽이라 불리는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공격할지 미리 들키는 순간 작전은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꺼낸 카드가 포티튜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마디로 독일군을 완전히 다른 곳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영국 남동부 지역의 허구의 부대인 제1미군 집단이라는 가짜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처럼 보이도록 모형 전차와 가짜 장비를 늘어놓고 독일 정보기관이 감청할 것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이 담긴 무선 통신을 의도적으로 흘렸습니다. 심지어 연합군 최고의 명장이라는 평판을 가진 조지 패튼 장군을 그 가짜 군대의 지휘관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패튼이 이끄는 부대가 쳐들어올 곳, 바로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 지역을 주공격 지점으로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실제 상륙이 시작된 이후에도 한동안 노르망디가 진짜 주공격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 동안 연합군은 해안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전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 기만 작전이 상륙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4년 6월 5일 아이젠하워는 내린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상륙은 악천후로 하루 연기되었고 6월 6일 새벽에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지상군이 아니었습니다. 약 24,000명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거나 글라이더를 타고 독일군 후방에 강화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교량을 확보하고 도로를 차단해 독일군의 증원을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움직였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5개 해변에 동시에 상륙을 개시했습니다. 서쪽부터 유타 해변과 오마하 해변에는 미군이, 골드 해변에는 영국군이, 주노 해변에는 캐나다군이, 소두 해변에는 다시 영국군이 각각 밀려들었습니다. 상륙 당일 하루에만 약 15만 6천 명의 병력이 영불해협을 건넜습니다. 약 6,900척의 함정과 1만 1천 대의 항공기가 이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수치만 봐도 압도됩니다만 실제로 그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숫자는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5 해변 중에서도 오마하 해변은 단연 가장 처참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오마하를 지키던 독일군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절벽 위에 배치되어 있었고 상륙 부대를 향해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상륙정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역사학자마다 집계가 다소 다르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미군은 결국 해변을 돌파했습니다. 독일군 쪽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부전선 사령관들인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와 에르빈 롬멜은 연합군 상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롬멜은 상륙부대가 해변에서 발판을 잡기 전에 강력한 기갑부대로 저지해야 한다는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갑 예비대를 즉시 투입할 권한이 아돌프 히틀러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6월 6일 새벽 연합군이 해변으로 밀려들던 바로 그 시간에 히틀러는 수면 중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참모들은 잠든 총통을 깨우기를 주저했고 결정적인 몇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역사가 어떤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상륙 이후에도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에는 셰르브르 항구가 확보되었고 8월에는 팔레즈 포이전에서 독일군 주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25일 파리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노르망디에서 시작된 물결이 프랑스 전체를 뒤덮은 셈입니다. 여기서 역사학계의 중요한 논의 하나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과연 전쟁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학계의 주류견해도 이를 독일 패배를 앞당긴 결정적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사 연구자들은 좀 더 세밀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1944년 당시 독일군 전력의 상당 부분은 이미 동부전선에서 소련군에게 크게 소모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르망디 상륙은 전쟁의 승패를 새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지고 있던 저울을 훨씬 빠르게 기울게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죠.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이 시작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1944년 6월 22일 소련은 동부전선에서 바그라티온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소련군은 독일 중앙집단군을 사실상 붕괴시켰습니다. 서쪽에선 노르망디, 동쪽에선 소련의 대공세, 독일은 두 개의 거대한 망치 사이에 낀 셈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계에서 가장 넓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노르망디 상륙과 소련군의 동부 공세가 함께 독일의 붕괴를 앞당겼다는 종합적인 시각입니다. 노르망디는 위대한 작전이었지만 혼자 싸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씨앗 중 하나는 분명 1944년 6월 6일 새벽 거친 파도를 가르며 해변으로 달려나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뿌렸습니다. 6월 6일 오늘 이 날짜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노르망디 해변에서 쓰러진 이들, 두려움을 삼키고 앞으로 나아간 이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에 옮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생생하게 닿았다면 이야기꾼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